여러분, 성공하고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딱 7분만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 성공한 스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름을 바꾸면 운이 풀리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름은 우리의 운명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칠까요? 이름을 바꾸지 않고 운을 바꾸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을 속 시원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바꾸고 인생 역전된 스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RM은 랩몬스터로 활동하다 이름을 바꿔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월드스타가 되었고요. 배우 김우빈은 김현중에서 김우빈으로 바꾼 후에 많은 배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또한 워너원의 아이돌 강다니엘은 본명이 강의견이었는데 발음이 어려워서 또 바꾸었다고 하고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방성훈은 어릴 때 자주 아프고 수술도 해서 방인규에서 방성훈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명 신청 건수는 한 해 평균 16만 건 정도라고 하는데요. 생각한 것보다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도 다양한데요. 옛날에는 이름이 촌스러워서 개명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결혼을 위해서라든지 시험 합격이나 취업을 위해서 아니면 병치레가 잦아서 등의 가지각색의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골프선수 최경주 선수라든지 야구선수 송하섭 선수와 같은 스포츠 스타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개명 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름들은 이름의 어감이 안 좋거나 이상한 이름으로 놀림을 받는 경우로 대법원에 개명 신청을 한 사례들입니다. 개명 전 이름들을 보면 정말 이런 이름들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은 정말 우리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방송국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똑같이 지은 밥을 두 개로 나눠서 한쪽은 고맙습니다라는 좋은 말을 들려주고 다른 한쪽은 짜증나라는 나쁜 말을 한 달 동안 들려준 결과 좋은 말을 들려준 밥에는 하얗고 좋은 냄새가 나는 곰팡이가 피었고 짜증나라는 나쁜 말을 들려준 밥에는 시커멓고 악취가 나는 곰팡이가 피었다고 합니다. 또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과학자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통해서 좋은 소리나 말소리를 들려준 물의 결정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쁜 소리나 말을 들려준 물의 결정체는 지저분하고 혼탁하게 바뀐다는 실험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리의 파동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데요. 인간도 뼈와 살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소리의 파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 간의 고유의 주파수, 파동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저희 관련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생 내내 불리는 우리의 이름은 소리의 파동으로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 좋은 이름은 운의 행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름을 어떤 원리로 어떻게 지을까요? 사주는 5가지의 기운, 즉 목화 토금수 기운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요. 특정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불균형을 이루는 사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이름으로써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는데요. 예를 들면 화의 기운이 많고 금의 기운이 부족할 경우에는 건강상 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화의 기운을 빼주는 흑토가 들어간 이름을 지어주는 식으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안 좋다고 해서 오랜 기간 그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이름을 바꾼다는 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 선비들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호를 지어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예명과 같은 개념인데요. 이 호는 부모나 스승이 지어주거나 또는 친구가 지어주기도 하고 스스로 짓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호는 보통 여러 개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학자 김종호는 추사 외에 60여 개의 호를 가진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호를 짓는 방법은 자신이 살던 지명을 따서 짓는 경우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율곡이라든지 단원, 김홍도, 춘원, 이강수 등이 있고요. 건물의 명칭으로 짓는 경우는
신사임당, 헌안설원 등이 있습니다. 자연을 따서 산, 강, 바다 등으로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산, 정약용, 태계, 이황 등의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는 다양하게 지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현대에서도 문학인, 예술인, 학자, 정치인 등은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인이 쓰는 경우는 드물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는 이름을 바꾸는 것과 같은 번거로운 법적 절차가 필요 없고요. 또 그리고 우아하고 고상하면서도 무게감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이름을 바꾸려고 하신다면 이름을 바꾸는 대신에 호를 지어서 보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를 지을 때도 이왕이면 자신의 사주 기운에 맞추어 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멋진 호를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호는 효림인데요, 새벽 숲이란 뜻입니다. 저는 사주에 목기운과 화기운이 필요해서 화나다 밝다의 뜻을 가진 새벽효와 나무목이 2개 겹쳐진 수풀림을 사용해서 호를 지었습니다. 끝으로 재미삼아서 인디언식 이름 짓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요. 인디언들은 각 생년의 끝자리 수와 생월, 생일의 숫자에 미리 글자를 정해놓고 아기가 태어나면 연월시에 정해진 글자를 조합해서 이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태어난 해의 끝자리에 이처럼 각각의 0부터 9까지 글자를 정해놓았고요. 생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글자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생일은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또 글자를 또 정해놓습니다. 저의 생년월일로 한번 지어보니까 저는 하얀 늑대의 전사로 나오는데요. 뭔가 시적인 분위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디언식 이름 짓기에 따라서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을 지어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름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도 한번 재미삼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